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보통 요즘 김치 많이 사 드시는데 한번 직접 담가보세요. 또 다른 맛이거든요. 많이 처음부터 담그면 힘드니까 일단 두 포기부터 담글 건데요. 이게 김장 때쯤 나오는 배추는 배추 크기가 커서 지금 이게 하나에 3kg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 잘라서 절일 거예요. 지금 제가 이쪽에 물을 30컵을 떠서 담아놨고요. 이건 지금 굵은 소금이에요. 굵은 소금인데 이 굵은 소금을 한 컵 정도만 남기고 이 물에다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을 다 녹였고요. 배추를 이제 잘라볼게요. 배추는 이렇게 세워놓고 칼로 완전히 반을 자르는 게 아니고 한 10cm에서 15cm 정도만 칼집을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쪼개냐, 칼로 자르지 않고 쪼개냐 하면 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껴있던 이런 이파리들이 잘려서 나중에 씻을 때 보면 이파리들이 많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고요. 배추가 크기 때문에 반폭이 그대로 절이기 어려우면 다시 잘라서 이렇게 4등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소금물에 먼저 담가놔요. 그리고 이 소금물에 사이사이에 소금물이 들어가게 배추를 충분히 적셔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옮기고 제가 소금을 남겼잖아요. 이 소금을 이렇게 줄기를 들고 줄기 사이에다가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파리는 금방 절지만 줄기 쪽은 잘 안 절잖아요. 그래서 줄기가 골고루 절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을 치고 사실 요즘 절인 배추가 있기 때문에 절인 배추를 사면 이런 과정 필요 없이 담그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 절여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절이는 걸 보여드리는데 절인 배추를 사용하시면 간편하게 담그실 수 있어요. 소금은 배추 무게의 한 12% 정도 양을 준비한 거거든요. 12에서 13% 정도. 급하게 절일 거면 조금 더 짜게 하고요. 슴슴하게 절일 거면 조금 싱겁게 하는데 짜게 금방 절이는 것보다는 슴슴하게 해서 시간을 충분히 하룻밤 정도 절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식구 두 식구 이러면 이렇게 두 포기만 담가도 아마 한철 먹을 거요. 그래서 처음 김치 담그는데 너무 많은 양을 담그지 말고 적은 양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김치 담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집에 이런 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싱크대를 깨끗이 닦고 끓는 물을 부어서 소독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 소금물을 풀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금물 남은 거를 이 위에다가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녁 때 절였으면 밤늦게 한번 아래 거랑 위에 거랑 위치를 바꿔주세요. 아래는 지금 소금물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는 잘 절여지는데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잘 안 절거든요. 배추를 아래 걸 밑으로 밑에 걸 위로 올려주시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절여진 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절일 때는 배추가 진짜 빳빳했었는데 이거는 어젯밤에 절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춧잎이 이렇게 후들후들하게 됐어요. 무채를 썰기 전에 얘를 먼저 씻어서 물기를 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씻을게요. 배추는 이렇게 고인 물에서 한 입 한 입 펼쳐가면서 흔들어서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헹구면 안 되고 한 3번 정도는 헹구어야 안전해요. 떡잎진 아이들은 떼어놓으셔도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온 잎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그냥 버리시지 말고 아까 이제 반으로 칼을 다 넣지 않고 반만 넣고 쪼갰는데도 이렇게 흩어지는 잎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버리지 말고 사실은 이걸 버무려서 옛날에는 우거지라 그래서 김치통 위에다가 이거를 덮었어요. 지금의 랩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된장에 묻혀서 국 같은 거 끓여 드셔도 되고요. 버리는 건 너무 아까워요. 이제 이렇게 해서 3번 헹궜고요. 이렇게 거꾸로 놓아서 물기를 자연스럽게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속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할게요. 이제 김치 속을 만들어 볼 텐데요. 무채는 이제 써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무채하고 여기 갓이 있어요. 보통 김장할 때는 이게 약간 붉은빛이 도는 붉은 갓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청갓이라고 하는 건데 어느 걸 넣으셔도 괜찮아요. 갓은 알싸하기 때문에 시원한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쪽파하고 단맛을 내는 대파, 그다음에 저는 배하고 양파하고 생강하고 마늘을 다 착즙기에다가 즙을 냈어요. 이렇게 즙을 볼에다가 쏟으시고 뭐 믹서에다 가셔도 되고, 근데 저는 건더기가 들어가면 김치가 깔끔하지 않아서 그냥 착즙기에다 내린 거거든요. 여기에다 먼저 고춧가루를 넣어서 불려 놓을 거예요. 채소하고 과일즙에다가 고춧가루, 저는 그냥 보통으로 빻은 고운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따로 안 쓰고 그냥 보통으로 빻은 걸 쓰거든요. 이 채소즙에다가 이 마른 고춧가루는 불리는 이유는 그래야지 말라있는 게 부르면서 붉은색이 예쁘게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채에다가 먼저 마른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붉은색을 내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마른 고춧가루를 액체에다가 먼저 개서 불리기도 하고요. 저는 풀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 김치는 약간 경기도식의 시원한 김치예요. 그리고 이제 무 써는 거를 보여드리면 무를 3cm나 4cm 길이로 토막을 내요.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무는 무 껍질 안 벗기셔도 돼요. 벗기지 말고 이런 지저분한 부분 요런 데만 칼로 이렇게 점연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무채 썰어 놓은 거 보면 무슨 무채가 저렇게 넓적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왜 이렇게 써냐 하면 이게 배추에 이렇게 딱 붙으면 이렇게 굴러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리고 나중에 요것도 되게 맛있어요. 되게 우리가 무채를 얇게 썰거나 하면 골라내거나 김치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렇게 넓적하게 썰면 이 무채도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게 김치가 덜 지저분해 보여요. 길이 방향으로 써는 거예요. 널찍하게 썰어서 착착 썰어주면 이렇게 납작한 무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시원한 김치 맛을 위해서 무채를 조금 넉넉히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무채 준비는 다 됐어요. 배즙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다 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에서 요즘 무가 달고 맛있기 때문에 즙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시원해요. 그걸 그대로 쓰실 수도 있지만 조금 절여서 물기를 조금 빼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볼에다가 무채 썬 걸 옮겨 담고, 이거는 설탕이에요. 설탕을 뿌려서 이렇게 까불러 주세요. 이렇게 놓으면 무즙이 좀 빠지면서 설탕의 단맛이 무 속으로 들어가서 무가 더 맛있어져요. 소금을 넣고 절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설탕만 넣어서 절여주세요. 그 사이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파라든지 쪽파라든지 갓이라든지 이런 걸 썰어서 준비할게요. 이것은 갓인데요. 이파리하고 줄기하고 나눠주세요. 줄기는 3cm 길이 정도로 썰어주시고요. 이파리는 그냥 이렇게 썰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널쩍하게 들어가가지고 김치 사이에서 시꺼매 보이잖아요. 썰어서 길이 방향으로 이파리를 그냥 넓게 채 쓰는 것처럼 썰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쪽파. 이 흰 부분이 너무 굵은 거는 길이로 이렇게 쪼개서 사용하시면 돼요. 제 거는 굵지 않아서 그대로 쓰는데 간혹 가다 보면 쪽파 이 흰 부분이 굵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파도 채 썰어주세요.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에는 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내고 쓰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은 빼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국이나 찌개 같은 거에 넣어 드시면 돼요. 이제 들어갈 양념도 다 준비가 됐어요. 지금 이게 설탕에다가 절여 놓은 건데 아직 그렇게 수분이 생기진 않았어요. 시원한 국물 맛이 좋으면 수분 따라내시지 않고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다 먼저 고춧가루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버무려 줘요. 저는 김치인데 여기다 굴 같은 거는 넣지 않을 거예요. 굴 같은 건 넣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런 데 넣는 굴은 너무 큰 굴보다는 소굴이라고 하는 작은 걸 넣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생새우 살아있는 거 같은 거 넣으실 수도 있고, 저는 새우젓이 저염 새우젓이에요. 아주 조그만 저염 새우젓인데 이거를 넣고 굳이 갈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손으로 으깨셔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멸치액젓이에요. 이거는 새우젓이나 이런 염도에 따라서 조금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집에 있는 새우젓을 담아놔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푸른 재료들을 넣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김치 속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거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꼭 배추 절인 거에다 싸서 먹어봐야 돼요. 싸서 먹어봤을 때 조금 짠가? 이렇게 느껴져야지 김치가 숙성이 됐을 때 골고루 간이 배어 들어가 가지고 김치 간이 딱 맞아요. 지금 간을 볼 때 간이 딱 맞으면 나중에 김치가 익었을 때 김치가 좀 싱거워져요. 그래서 꼭 배추에다가 싸서 드셔보시고 간을 맞추셔야 돼요. 지금 딱 좋은 정도라서 소금을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찹쌀풀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찹쌀로 풀을 써서 식혀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데, 겨울에 김치 담글 때는 찹쌀풀을 쓰시는 거고요. 여름에 김치 담글 때는 밀가루 풀을 써서 넣는 거거든요. 찹쌀풀은 숙성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겨울 김치에는 찹쌀풀을 넣어요. 이제 배추에다가 버무려 볼게요. 배추 절여서 이렇게 이제 있었으니까 이 끝으로 물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 끝에 물을 한번 짜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배추 뿌리 있는 쪽도 다듬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 그렇게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속을 넣을 건데 이런 작업대 위에서 이런 볼에서 하게 되면 키 작은 사람들은 되게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한 데다가 속을 덜어 놓고 쓰세요. 이렇게 한번 쓱 발라주고 여기서부터 배춧잎을 하나씩 들면서 그 사이사이에 넣어주시는데요. 줄기 쪽에는 무가 많이 들어가게, 이파리 쪽은 그냥 양념을 쓱 바르는 듯이 그렇게 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사실 집에는 큰 조리도구가 없어서 이런 김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그냥 큰 이런 쟁반 같은 거 있으면 그 위에다 놓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잎을 잘 펴서 감싸줘야 이 속 안에 들어가 있는 양념즙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김치가 더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통에 차곡차곡 넣으시면 되는데, 김치통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넣으셔야 돼요. 간혹 잘 모르면 이걸 엎어서 넣는데 그러면 양념이 다 빠져나가서 맛없어요. 꼭 이렇게 위로 오게, 위를 향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김치통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김치 속을 다 넣었거든요. 속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그냥 김치통 위에다가 줄기 쪽에 이쪽에다가 덮어주세요. 그러면은 김치가 저희 건 속이 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덮어줘도 짜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남았던 이런 우거지 같은 아이들, 이거를 사실 버무려서 한쪽에다 넣어두면 이게 김치찌개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파리 떨어진 아이들을 그냥 없애시지 말고 이렇게 버무려서 통에다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로 우거지 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로 랩 대신에
위에 공기가 김치랑 겹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김치찌개용으로 옆에다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랩을 덮어줄 건데요. 랩을 김치 뚜껑 위에다가 덮으라는 소리, 김치 이 통 위에다가 덮으라는 소리 아니고요. 김치에 딱 닿게. 그리고 김치를 꺼내 먹을 때는 위에서부터 꺼내 먹지 말고 사실은 하나 밑에 걸 꺼내 먹고 다시 꼭꼭 눌러 놓는 게 훨씬 더 김치를 맛있게 끝까지 먹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해서 김치 한 통이 완성이 됐어요.